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어인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의 일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잡았어요! 그거 봐라, 잘했다. 아이, 잘 보았나요? 어린 소녀가 나무에 걸린 연을 찾으러 나무 위를 올라가다가 연을 잡으려는 순간 그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마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어린 소녀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단위는 N, 뉴턴을 사용하고요.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92쪽에 그림 2-1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힘입니다. 보시면 5가지의 힘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성력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요, 장대 높이 뛰기 사진이네요. 이 사람이 이 장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지금 휘어졌어요. 근데 이 장대는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탄성력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으로 변형된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전기력인데요. 이 전기력은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같은 종류의 전하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청력,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와 족천면 사이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력인데요. 이 자기력은 자석 또는 자성을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자석의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극 사이, 즉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력입니다. 중력. 이 중력은요,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력, 탄성력, 전기력, 마찰력, 자기력 이런 등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힘에 의해서 모양이 변화되는 것에서는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 것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이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또는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과서 93쪽에 제시된
질량을 가진 두 물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때 B가 A를 당기는 이 중력, 그 다음에 A가 B를 당기는 중력. 얘네들은 크기는 서로 같아요.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또 중력은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어도 작용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있는 전기력과 자기력과는 달리 끌어당기는 힘만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를 살펴봅시다. 중력의 크기는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다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짧을수록입니다. 즉,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이 관계를요, 기호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중력을요, F라고 쓰고요. A의 질량을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B의 질량을 M2라고 했을 때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커지니까 얘네는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될 거고요. 이 두 질량에 곱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이니까 분모에 써줍니다. 네, 분모에 써주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가 중력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 는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중력상수 g가 필요합니다. 아까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지구고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초록색 물체인데요. 얘가 지구의 어느 지점 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이 초록색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산 꼭대기까지 이 높이를 H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구와 물체 사이에 이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 F라고 했을 때 이 두 질량의 곱 라지 M, 스몰 m 얘를 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이 지구의 반지름 R과 이 산의 높이 H를 비교하면요. 이 지구 반지름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보통 이 값은 생략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R 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는을 써주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중력 상수를 붙여줍니다. 네,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중력 상수 G와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 얘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물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중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상수로 보는데요. 변하지 않을까? 얘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로 그냥 볼게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입니다. 네. 이따가 좀 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는
써주면 mg가 되겠죠. 그쵸? 자, 얘는 중력 가속도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속도는요, 스몰 a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ma라고 표기를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 가속도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가속도는요, 가속도를 기준으로 m분의 f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쵸? 네. 방향을 한번 볼게요. 중력의 방향은요,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이라는 것은 90도라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있다. 그러면 여기 90도. 마찬가지. 이 위치에서 90도. 이 위치에서 90도. 이 지점에서의 90도. 이 지점에서 90도. 이 지점에서의 연직 방향 90도. 이 지점에서 90도. 이 지점에서 이렇게 90도. 그래서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93쪽에 지구와 사과 사이의 중력,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왼쪽에 빨간 게 태양이겠죠? 이 오른편에 있는 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중력 때문인데요. 자,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얘들의 크기는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공전을 하느냐? 자,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을 비교해 볼 때 태양의 질량이 훨씬 더 큽니다. 지구에 비해서. 그러면 태양의 중력이 지구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겠죠. 반대로 지구의 중력은 태양의 운동에 주는 이 영향이 매우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사과, 이 사과와 지구 사이를 한번 작용하는 힘을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 그쵸? 자, 사과와 지구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사과가 엄청나게 작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사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면 사과의 중력은 지구의 운동에 주는 영향은 매우 작게 되죠. 그래서 결과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구와 그 소녀 사이의 질량을 생각했을 때 소녀의 질량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구 중심 방향. 이번에는요, 무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게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무게는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그 값이 변합니다. 그러나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죠. 무게는 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까 중력의 크기는 mg였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서 m은요,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었죠. 그쵸? 여기서 g, 중력 가속도, 이 값이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과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달과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보다 약 6분의 1이 작습니다. 따라서 달에서의 무게가 지구에서의 무게보다 약 6분의 1 정도가 작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이동거리와 변이입니다. 자, 이동거리는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입니다. 변이는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와 방향을 함께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 지점, 이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면 출발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B 지점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쭉 직선거리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동선을 다 생각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고요. 직선 거리, 이 방향을 다 나타내 주는 것을 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물체가 만약에 직선상에서 한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러면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는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속력과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거리가. 이동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속도는요, 단위 시간당 변이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속력과 속도도요, 직선상에서 물체가 한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러면 이 값은 같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단위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동거리나 변이,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미터. 그 다음에 시간은요, 보통 이제 세크를 많이 사용하죠. 초. 그렇죠? 그래서 시간분의 변이 이동거리니까 단위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얘를 미터 퍼 세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단위로부터 이동 거리와 속도, 시간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속도, 속력, V가 되는 건데요. 이 S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크. 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속도분의 미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이 미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세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거리는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요. 시간은 속력, 속도 분의 거리. 속력,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의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 가속도는요,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갑자기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즉, 가속도는 기호로 우리가 약자로 A라고 써줄 수 있는데요. 속도 변화량을 단위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죠.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은 뭘 얘기를 하느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되겠죠. 마찬가지 얘를 시간으로 나누겠죠. 자, 이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나중 속도를요. 어쨌든 t초 후에 된 거니까 vt라고 할 거고요. 처음 속도는 v0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시간을 t라고 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즉 가속도 a는 t분의 vt 마이너스 v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쨌든 속도 변화량이니까 분자에는 속도의 단위가 들어갈 거예요. 미터 퍼 세크. 그죠? 아까 속도 미터 퍼 세크였죠? 네, 얘를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세크분의 미터.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그렇죠? 얘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얘는 1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번분수로 이렇게 곱하기 분의 이렇게 해주면 S 제곱 분의 미터. 그쵸?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즉,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겠죠, 단위는. 속도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의 값이 분자값이 커지는 거니까 같이 커지는 거겠죠. 그쵸? 이번에는요,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가로축이 뭔지, 세로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을 해야 돼요. 가로축은 우리가 X축이라고 얘기하고 세로축은 Y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로축이 변화함에 따라서 세로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X축, Y축 값이 뭔지 봐라. 그러면 시간 변이네요.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요. 이 그래프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입니다. 즉, 시간 분의 변이의 변화량.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는요. 시간분의 변화량 되겠죠. 자, 시간분의 변이 뭐예요? 속도네요, 속도. 그죠? 기울기는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일 때? X축이 시간, Y축이 변이일 때요. 자, 기울기를 보면요. 지금 기울기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일정합니다. 자, 속도가 일정한 그러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나타내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시간, x축 확인, y축 속도네요, 이번에는. 자, 속도 값이 지금 변하는가요? 안 변하고 있네요. 그죠? 속도 값이 일정한 이러한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를 보게 되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네요. 그러면 아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랑 어허, 가속도네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면적을 한번 봅시다. 면적. 자, 내가 임의의 시간 t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 시간 t 곱하기 속도. 자, 시간 곱하기 속도 뭐예요? 어허, 이동 거리를 나타내네요. 그쵸? 자, 면적은 여기에서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요. 그쵸? 예. 한 방향으로 했을 때 직선상에서 변이도 되겠죠. 이동 거리.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등속도 운동,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등이다, 등. 이 등은 뭐냐면요. 한자로 같을 등자입니다. 같다. 뭐가 같다? 속도가 같은 운동입니다.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때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어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래프죠? 자, 이때의 면적 무엇을 나타내지요? 시간 곱하기 속도, 바로 이동거리, 변이가 되겠죠. 그쵸? 이때의 그럼 기울기는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아까 가속도였죠. 근데 지금 속도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빵입니다. 그죠? 가속도 제로인 상태가 되죠. 맞죠? 속도가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시간에 따라 변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때의 기울기, 시간에 따라 시간의 증가량분의 y값, 변이값, 이니까 시간분의 변이, 속도, 그쵸? 이때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기울기에 지금 변화가 있나요? 한번 봅시다. 쭉 변화가 없잖아요. 그쵸?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마찬가지 같을 등자. 뭐가 이번에는 같아요? 가속도가 같지요. 그쵸? 자, 이 가속도 A는 아까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VT 나중 속도에서 V0 처음 속도 빼준 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쵸? 자,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쭉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였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값이니까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가속도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처음 속도가 0일 때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나타내 준 거고요.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빵일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그래서 처음 속도가 임의의 값, V0라고 일단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 그래프. 마찬가지로 시간 변화량 분의 y값, 속도, 계속 일정한 이러한 직선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두 그래프 모두 이 직선은 그에 보면 y는 ax, 우리 수학에서 y는 ax 꼴이죠. 그죠? 이 y값, y축이 여기 속도 v,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가속도, 여기 시간 t, 요런 그래프 그려지겠죠. 얘는요? 얘도 y는 ax 플러스 요번에는 이 y 절편 요 값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즉 속도 v는 여기 기울기 가속도 a x 시간 t 플러스 y 절편 v 제로가 이 직선의 식이 되겠죠. 굳이 적어본다면 그 다음에 아까 시간에 따른 속도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요 바로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임의의 시간 내가 t 뭐라고 할까요? t1이라고 할까? 일단 그냥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면적 아까 면적이 s 이동 거리 변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S는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t 세로는요. 여기 v0부터 시작해서 임의의 속도 v t 그쵸? t일 때. 그러면 vt 여기를 v0라고 하면 마이너스 v0가 되겠고 여기에 t가 되겠죠. 그냥 여기 t1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뭔가 좀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냐면 이 식에서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vt 마이너스 v0는 a t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요. s는 2분의 1 at인데 여기 t가 또 있으니까 a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의 시간 t라고 할게요. t일 때의 이 면적 s를 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쪼개볼까요? 이 면적을 이 사각형 면적 플러스 이 삼각형 면적 하면은 되겠죠. 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V 제로 곱하기 T가 되겠고. 그죠? 플러스. 마찬가지로 2분의 1 T 곱하기 이만큼. 여기도 의미의 속도 VT, T 초후니까 라고 합시다. 그러면 VT 마이너스 V 제로 곱하기 요거 T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VT 마이너스 V 제로에 이 AT 요 값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S는 V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식에서 잘 보면은요. 이 이동 거리와 이 시간을 관계를 살펴보면요. T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 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계속 어때요? 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죠. 그죠? 시간분의 변이 요거는 여기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주겠죠. 그쵸? 아하, 지금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등속도 운동, 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 이 그래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